저는 성균관대학교 2학년 이성록입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은 다시 없을 굴욕적인 정책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들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반인권적인 처사이자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배반한 반민주적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한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서린 인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5년의 임기를 허락한 사람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일본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 요구를 국익에 해를 끼치는 구걸로 치부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상권분립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나아가 일제강점을 합법적 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일본과의 화해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이 선행된 후에야 논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투사에 대한 모욕이고 5천만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일본의 뻔뻔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 한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과와 합치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틀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과거사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일본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본 정부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굴욕적인 배상안 지금 당장 철회하고 피해자 앞에 사죄하십시오. 존경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우 여러분, 진실을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 처사에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행동이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3학년 장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 외교는 법치주의라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일본을 위한 외교를 하며 존중되어야 하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의 시정적 권위를 훼손하며 사법부를 능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권위 훼손이며 심각한 상권분립 침해입니다. 유엔이 채택한 기본 원칙에는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구제 방식을 진실, 정의,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책에는 과연 이것이 있습니까? 진실이 없고 정의도 없으며 제대로 된 배상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에 따르면 당사국이 해야 할 적극적인 조치로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만족스러운 사과와 재발 방지 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과연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세법인 제3자 변제의 핵심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헌법 전문이 규정한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비추어 불법 강점이며 강제동원은 불법 강정에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은 이런 헌법의 근거를 둔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것과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처럼 성장을 한 것은 결국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자분들의 피와 땀 덕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정부가 삼권 분립까지 훼손하며 피해자들을 2차 가해를 가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법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사실 그 누구보다 반법치에 가깝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과연 자국민보다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정부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과 일본이 지향해야 할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해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십시오. 그것이 한일 관계의 첫 매듭입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6외교 책임져라! 윤석열은 물러나라! 정부를 세웠던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의 태극기입니다. 임시의정부 국무요인들이 회의를 하는 당시에 그 회의 장소에서 뒤에 개양되었던 태극기인데 국가 독립의 표상으로 우리들 민족의 마음속에서 개양되면서 1945년 광복절까지 사용되었던 태극기입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굴욕외교의 현장 앞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는 날이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